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차트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뭐 대체적이나 오늘부터 시작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 토요일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번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나는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는 좋은 정보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뭐 전체 공개 영상으로는 대략적인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상을 대충 말씀드리고 있지만 멤버십 들어오시면 아마 더 디테일하고 그 정확한 지지 그리고 저항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혼조세로 보고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혼돈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 자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78,000 찍고 긴 꼬리 만든 자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거를 이제 상승하는 모습,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정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그만큼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다시 요 지지를 진행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도 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를 다시 찍고 반등을 어느 정도 되돌림으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다 존재는 하지만 공통 구간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을 하든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중요 지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갸우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스닥과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과 커플링 되어 있는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상승 폭과 뭐 시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거기서도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또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더리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음, 뭐 어디서 밑에 떨어지든지 거기서의 이제 지지선에서 추매를 하셔서 이 중간쯤에서 어느 중간쯤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물론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따라 다르시긴 하지만 그 흐름이 이 전체가 떨어진 걸 한 파동을 봤을 때 반동은 그거에 대해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물려 계시고 속상해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보시면 어디선가 다시 다 이렇게 반등을 줘요.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플랫 조정을 또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뭐 기간은 뭐 두세 달 뭐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우리 같은 개미들은 거기서 근성과 시간을 태워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지지를 무너뜨려줬고 이하 여기서는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121달러에서는 뭐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큰 파동을 만드는 척 했으나 그걸 풀 되돌림하는 모습이라서 이거를 좀 차트를 크게 보면 이건 전체에 대한 뭐 하나의 파동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뭐 횡보 구간 만들어내서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린다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그 이평선 5일선도 아직 타지 않는 상황이라서 솔라나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도 반등 조금 크게 나온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XRP입니다. XRP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래서 1파를 저는 이게 1파의 모습을 받고 2파, 3파, 4파, 5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파의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요거가 아니라 요거의 한파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또 밑에 지지하는 선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걸 밟고 올라가줘야 정확한 파동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WXY, XZ 아니면은 WXY로 떨어질 수 있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어서 더 하락에 대한 기운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게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1대 1의 비율 또는 여기서 다시 반등 주고 금세 또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일본 기준으로 5일선 탔죠. 그리고 그 5일선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시장인과 언론의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코인베이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RSI 상황도 지나왔고 MACD도 골든 크로스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뭐 상승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다만 이거 비트코인 상승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상승하는 모습일 거고요.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적당한 시기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도 똑같이 관점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지금 5일선 지지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이평선이 지금 이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골든 크로스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MACD도 골든 크로스의 모습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추세에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뭐 몇 개의 지지선이나 저항선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네. 근데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두 가지로 다 보기는 하거든요. 뭐 이게 여기서 3파가 종료돼서 4파 조정 왔고 5파 상승하는 모습이냐, 5파가 종료돼서 조정 모습인데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들은 네,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 주식 보기는 했는데요. 저는 나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커플링 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요번 주에 많이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열어놓고 어디서 다시 지지할지를 항상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유념하시면서 리스크 줄이는 매매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